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보통 이렇게 불러.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우리가 지금 순열의 종류들을 좀 배웠어. 첫 번째는 일렬배열하는 순열, 일렬배열하는 순열, 그냥 순열. 그 다음에 차이가 없는 원순열,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중복순열, 마지막 배우는 순열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가포순이라고 보통 얘기해. 선생님도 가포순이라는 말을 쓸 거야. 가포순이라고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가 있어. 같은 것이 없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7가지? 3팩토리얼이잖아. 그치? 6가지.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문자들이 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문자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같은 문자를 이렇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문자가 저게 포함되어 있는 저 새끼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고 싶다고 지금 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아니 문자 3개밖에 없고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겠냐? 이렇게 쉬운 건 B가 가운데 가는 경우도 있고요. B가 맨 앞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몇 가지 되는 거야? 3가지. 이거밖에 없지. 맞잖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 같은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로 처리가 되지만 같은 게 졸라 많고 B도 졸라 많으면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잖아. 어? 그래서 사고를 하는 거야. 야! 아이 정말 씨. 아이디어는 이거라고. 아이디어는 뭐냐면 봐. 우리가 서로 다를 때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하기 쉽잖아. 그치? 얘도 일단 이게 같은 건데 서로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일단 가정 AA를 A1, A2로 본다고. 그리고 일렬로 나열해봐. 그럼 아까랑 똑같을 테니까 얘는 3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 봐봐. 이 3팩토리얼 6가지 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잘 봐. 지금부터 잘 봐. A1, A2로 이름을 붙였으니까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A1, 여기가 A2인데 이걸 다른 걸로 봤으니까 A2, A1, B, 얘도 A2, B, A1, 얘 B에 A2, A1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편의상 같은 문자를 구분 지었지만 실제로 얘하고 얘는 같은 문자니까 얘하고 얘는 실제적으로 뭐야? 같은 거지. 얘하고 얘도 실제적으로 같은 거고 얘하고 얘도 실제적으로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 전체 서로 다른 걸로 바라봤을 때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두 개마다 똑같은 거지. 2개씩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중복해서 2개씩 들어간 거니까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맞아?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계산법이야. 다시 첫 번째. 서로 같은 놈을 다른 놈으로 봐. 그래서 일렬 배열해. 그래 놓고 같은 놈끼리 이렇게 자리 바뀌어 있는 경우 같은 놈끼리 일렬 배열되어 있는 이 것들마다 동일한 거니까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가 2개가 있으니까 얘네 2개의 자리 바뀌어 있는 경우만큼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라고. 아니 간단해. 봐봐. 그냥 쉽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같은 문자인 A를 뭐로 바라보라고? 다른 문자로 바라보라고. A1, A2, A3 동의해? 그럼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4팩. 3팩토리얼 인데 그 중에
A가 자리 바뀌어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한 것들이지. 그러면 이 세 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줘야 되지. 세 개마다 동일한 한 가지씩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 다시. 자, A라는 문자 같은 거 3개가 있고 B라는 문자 같은 거 2개가 있어. 일렬로 배열하고 싶대. 그러면 또 이것도 어떻게 해? 다 다른 걸로 보라고? 그럼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가지고 몇 가지? 5팩토리얼. 그 중에 A끼리 자리 바뀌어 있는 것들은 동일한 거지. 그러면 A끼리 자리 바뀌어 있는 그런 개수는 3팩토리얼만큼 있는 거고 B끼리 자리 바뀌어 있는 것도 다 동일한 거지.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야. 되게 쉽잖아.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계산법이라고. 그러면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들어가. A라는 문자가 P개가 있고 B라는 문자가 Q개가 있고 C라는 문자가 R개가 있는 이렇게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들어있는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요. 지금부터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야. 일반화 시킨 거야. 다 다른 문자로 볼 거거든. 그럼 다 다른 문자로 봤을 때 A가 P개, B가 Q개, C가 R개 있으니까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전체 개수는 여기가 3개, 2개 있으면 여기 3개, 여기 2개 있으면 전체 개수는 몇 개인 거야? 5개인 거지. 계산 어떻게 들어가면 봐.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눴잖아. 동해? 전체 개수는 P 더하기 Q 더하기 R개만큼 있는 거지. 이놈의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주면 돼? 요 각각 P, Q, 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계산법이야. 여기까지 동의했어? 은수 이해가? 근데 이거를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야,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전체 개수 세. 그리고 분자에다 팩토리얼 붙여줬어. 부모 일찍 온다 이 새끼는 진짜 아주. 그 다음에 부모 같은 거 쪼개져 있는 거 있지? 이 숫자를 여기다 써. 팩토리얼 붙여.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기계적으로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기계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볼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봐봐. 선생님이 수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에 가지고 N 컨비네이션 R. 이걸 팩토리얼로 바꾸면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지? 팩토리얼로 바꾸면 앞에 거 팩토리얼이 분자로 들어가고 뒤에 거 팩토리얼을 분모로 들어가는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팩토리얼을 같이 분모에다 곱해줘서 구조가 조합이라는 수는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가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의 합이 분자에 들어가는 얘하고 똑같으면 이런 구조는 조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2팩토리얼, 3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은 조합의 형태로도 바꿀 수 있는 거야. 5C2로 또는 5C3으로. 내가 조합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봐봐. 이거 봐봐. 어머?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 2 더했더니 5야.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이니까 이거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네. 이게 얘가 5C2나 또는 5C3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5C로 표현될 수 있는 이유를 보자고. A 3개와 B 2를 B 2개를 자리를 잡을 건데 자리가 몇 개 있어 지금? 현재 수파 5개가 있는 거잖아. 그 중에 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선택하면 끝이야.
그게 이 계산법이라고. 5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자리를 내가 선택을 해. 만약 이렇게 선택했으면 BB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A로 채우는 거잖아. BB는 똑같은 문자니까 얘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는 의미가 없지. 뽑기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반대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는 이 5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자리 3자리를 선택한 거야. A를 먼저 자리를 잡은 거지. A 3개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면 B는 자동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분의 팩토리얼은 조합의 형태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가지. 계산할 수 있지.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어떤 때 쓰냐? 주로 나오는 형태가 2가지야. 이런 2가지 문제 있었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갑호수는 저런 대표적으로 사용된 데가 저 2가지야. 아, 저 개새끼 오늘 하루 종일 자네 진짜. 씨. 뭐야, 너 인간이야? 우리 안 섰어 여기. 섰어. 아, 내일모레 고3 되는 새끼들이 진짜. 씨.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고등학교의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는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100분이 99% 아니 99% 이거 좀 너무하니까 한 90%? 100분이 90% 상위 10% 거기까지가 아니면 암기로도 다 되는 거야. 고등학교 공부는 수학도 암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돼.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개뿔. 뭐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뭐 이해도 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제를 10번 풀어봐. 그 문제 암기하지. 그럼 기본되는 그런 기본 이그젠플들을 기본적인 예제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봐봐.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 정도는 외우라고. 일단 갑호순의 문제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있구나. 외워. 일단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문제에서 갑호순을 쓰는 거고 최대한 경로의 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갑호순을 쓴다. 외워. 그 정도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는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외워놓고 내가 예를 들면 그 예를 니네들도 외우라고. 잘 봐. 다섯 개의 문자가 있어. 서로 달라. 잠깐. 이게 상황을 봐. 나는 연락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 대해서 가르쳤어. 그 문자가 뭐 이렇게 2개가 같은 놈들이 있을 때 나열하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지금 주제가 서로 다른 문자가 등장했어. 그럼 주제가 다르잖아. 그런데 갑호순을 풀래.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이 5개의 문자를 일렬 배열할 건데 이 중에 A와 B와 C는 이 순서로 배열해야 돼. 다시 A와 B와 C는 이 순서로 배열해야 돼. 즉 얘 3개의 위치를 봤을 때는 A가 맨 앞, B가 가운데, C가 맨 뒤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B는 A보다 뒤에 있어야 돼. C는 A와 B보다 뒤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문자에 순서가 지정되어 있을 때 지정된 상태로 쟤를 일렬로 나열할 때는 갑호순을 이용해서 풀어. 그럼 어떻게 푸는데요? 순서가 정해진 문자를 같은 문자로 바뀌냐? 이런 처리를 하는 거야. 같은 문자.
x라는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래놓고 얘를 일렬로 배열해. 그 갑보순이 된 거잖아. 그래서 같은 문자 3개, 얘네 2개만 다른 거니까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불러봐. 5팩? 5팩을 뭘로 나눠? 3팩. 3팩으로 나눈다고. 3팩토리얼로. 이렇게. 이게 답이야. 그럼 왜 그게 답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이건데 실제 나열을 해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xx, dx, e 이런 것도 있을 테고 x, d, xx, e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뭐 졸라 많아. 2에 x, d에 x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니 이 계산 중에 이때 이 같은 문자로 봤던 이 x 3개를 맨 앞에 것을 a, 가운데 거를 b, 맨 뒤에 거를 c로 바라보는 거야. 여기를 a로 바라보고 얘를 b로 바라보고 얘를 c로 바라보는 거야. 얘를 a로 바라보고 얘를 b로 바라보고 얘를 c로 바라보면 결국 내가 같은 문자로 했던 것들의 위치가 정해지면 a, b, c의 위치도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 지금부터 어떤 문자에 대한 순서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지정되어 있는 문자를 같은 문자로 전환한다. 한 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계산을 한다. 이게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 대한 풀이법이야. 이해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적용하고 이러면 된다고. 이해 갔어? 그럼 또 봐. 문제를 좀 많이 해보자. 졸라 많아. A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근데 이 몇 개야? 7개의 문자 중에 요렇게 A하고 B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 E하고 F하고 G 사이에도 대소관계가 있어. 즉 대소관계가 있다는 말이 정확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 A는 B보다 앞에 있어야 돼. 얘네 둘 사이에서는 E하고 F하고 G 요 3개의 문자 사이에서는 이 순서를 지켜야 돼. 그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야. 지금 아까는 요렇게만 순서가 정해져 있었지. 지금은 요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요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럼 아까 했던 느낌대로 가면 순서가 정해진 문자는 뭘로 바꾸라고? 같은 문자로 바꾸라고. 이것도 x로 바꾸고 이것도 x로 바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도 x로 바꾸냐? 그건 아니지. 얘네끼리의 순서가 있으니까 얘네끼리에 해당하는 거 같은 문자. 얘네끼리의 순서가 있으니까 얘네들도 같은 문자. 같은 문자는 x가 아닌 다른 문자로 같은 문자. 됐어? 그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자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팩토리얼은? 7팩. 7팩토리얼. 얼마로 나눈 거야? 2팩. 그렇지. 2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게 진짜 맞나요? 의심이 생기면 또 나열해 보란 말이야. 요 계산 속에는 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있을까? y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x 졸라 y c d 이런 거 졸라 많을 거 아니야. 그치? 졸라 많지. 그럼 이렇게 나열된 거를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겠다 이거지. 야 여기 써있는 x라는 건 앞에 거를 a로 바라보고 뒤에 거를 b로 바라보면 돼. 여기 y라는 3개의 문자는 맨 앞에 걸 e, 가운데 걸 f, 맨 뒤에 걸 g로 바라보면 돼. 그렇게 대응이 되는 거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문자에 대한 일렬 배열 방법은 갑보순 같은 문자로 바꾼다. 이해 갔어? 이게 첫 번째 하나야. 두 번째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는 거야. 최단 경로의 수 이거 뭔 말인가 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건데 이런 거 있지. 니네 책을 좀 참고하세요. 여기 11페이지 보면 example 밑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가로로 4줄이 있고요. 좀 중간적으로 하자. 가로로 4줄이 있고 세로로 5줄이 있어. 자, 여기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고 싶어. 그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최단 경로의 수는 앞으로 이런 그림, 바둑판 모양의 그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지점, 양 대각선의 끝 지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가볼게. 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갔어. 최단 경로 맞냐? 아니냐? 더 짧게 갈 수 있는 경로가 있냐? 다시 가볼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어. 최단 경로는? 그럼 비교해 줄게. 어떤 새끼가 이렇게 갔어. 야, 쭉 가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어.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봐. 누가 더 가까운 최단 거리야? 노란색이지. 빨간색의 문제는 뭐야? 여기까지 간 건 괜찮지. 근데 뺏겼잖아. 이건 최단 경로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거나, 맞아? 위쪽으로 가는 선택만 해야지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는 선택을 하면 최단 경로가 아니라고. 이걸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동해?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일단은 출발하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위쪽으로 진행하여 여기에 빨리 도착하는 거지.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안 된다. 가다가 밑으로 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봐라. 얘가 여기에 도착할 때 나는 이렇게 오른쪽이나 위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은 최대한 최소 몇 번은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는 건 4번은 무조건 가야지. 위쪽으로는 3번. 제일 간단한 경로를 봐.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오른쪽으로 4번을 가야 되고 위쪽으로는 3번을 가야 B에 도착하는 거야. 이때 오른쪽으로 가는 걸 내가 A라고 표시할게. 위쪽으로 가는 걸 B라고 표시할게. 그러면 파란색은 어떻게 간 거냐면 오른쪽 위쪽 이렇게 간 거야. 그 얘기는 A B 이렇게 간 거라고. 오해는 줄지 마 이 새끼야. 빨간색 가볼게. 빨간색 안 되고 노란색 가볼게. 노란색 이거 불러봐. 니네가 노란색 A B A B 이렇게 간 거지. 하나 더 해볼게. 빨간색 이렇게 갔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빨간색 불러봐. A B A 이렇게 간 거지. 그럼 생각해봐.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는 요렇게 가는 걸 내가 A라고 놨고 요렇게 가는 걸 B라고 놨을 때 A 4개와 B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 가질 수만큼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갑보순이 되는 거야. 얘 계산은 A 4개짜리하고 B 3개짜리를 일렬 배열하는 방법에 가졌으니까 전체 개수 7팩토리얼을 같은 것 4팩토리얼과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보순이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해 갔어?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할게. 쉬었다가 이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좀 잘못돼 있어. 그 니네